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방송 1부를 시작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2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리 구도가요 급격히 다시 한번 또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윤석열 당선인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요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 30-40분 정도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한 내용이요 연합뉴스하고 TV조선을 통해서 이 특종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와 TV조선의 특종 뉴스 내용을 보면 결론 안철수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 총리를 맡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뭘 하냐? 지금 이제 합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가서 당 대표를 맡겠다. 그래서 차기 후보자로서의 길을 닦아 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안 가는 걸로,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겠다 하면 영순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구도는 이제 확 바뀌어져 버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겠다. 그래서 물꼬가 크게 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추려면은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내주 초에 총리 후보자를 이제 밝히고요, 한 명을. 그리고 현재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오늘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한테 총리 후보 5배수를 압축해서 보도를 했고 이 5배수를 가지고 지금 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밝힌 내용에 보면 일부에서요 안랩 주식 백지 신탁을 결정했다라고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내일 회견을 열어서 거취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경제 안보 원팀을 이끌 연륜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을 지명할 것이고 인선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한 30여 분간 독대를 하면서 말이죠. 이제 본인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을 것이다. 그러다가 맡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다가 지난 주말서부터는 다시 맡을 것이다. 왜 다시 맡을 것이냐? 이미 단일화 할 적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지만 직접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 업무를 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각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총리로는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이 영순이다. 이러한 이 전망과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철수 위원장의 이런 TV조선의 단독 보도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총리 지금 후보 군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뉴스를 보면 본래요 당초 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김한길, 그 다음에 박주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호남 지역 사람들이 이제 것이 이 3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의 컨셉트는 뭐냐,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 통합하면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전부 호남 출신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요 이 김한길과 박주선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유력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연합뉴스 보도한 걸 보면요 이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안보 원팀을 이끌 연륜과 경험, 전문성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대입을 해 본다면 자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이 국민 통합 이런 측면에서 호남 출신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경제 딱 하면은 김한길, 박주선 거리가 멀어요. 한덕수로 가는 겁니다. 또 거기에 외교까지 포함한 완팀 그러면 한덕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이제 경제 전문가고 이제 FTA 전문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주미대사까지 역임을 했어요. 이 주미대사를 역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 우리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 동맹이니까 말이죠. 외교안보에 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한덕수 총리는 뭐 영어를 학교 다닐 때부터 최고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영어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어도 뭐 이제 뭐 능통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연합뉴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국민통합과 경제 전문가, 그럼 여기에 맞는 사람 순서로 놓으면 한덕수 총리밖에는 없다.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당선이라고 잘 아느냐?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오랜 인연은 없다. 그런데 당선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누구예요? 검찰 출신 정상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이 정상면 총리하고요, 이 한덕수 전 총리는 매달 특정 수요일에 모이는 한 포럼에서 계속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스킨십을 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친밀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정상명 정 총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상명 정 총리의 혹시라도 이 추천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는요,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과는 개인적으로 인연과 신뢰가 이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 굉장히 깊다. 왜냐면요,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 있던 2014년 15년도에 이 김한길 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총선 출마를 직접 권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인수위에 있는 지금 김한길 위원장인 국민통합의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요, 총리급 위원장을 둔 상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김한길 위원장도 주변에 국민통합위가 상설화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한길 위원장하고는 29일 날 오전에 별도 독대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 의견을 또 물었다고 그래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총리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고 친다면 총리 후보군에서는 좀 멀어지고 대신에 국민통합위원회 총리급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이 국민통합 약속을 고려해서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검찰 특수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박주선 위원장도 총리군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원장을 맡았고, 이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 13%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는데도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박주선 위원장도 정부 출범 초부터 상당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찰 특수통, 총리도 검찰 특수통, 이런 인사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주선 위원장도 그럼 총리 후보군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근데 이 동아일보는요, TV조선이나 연합뉴스하고 보도 맥락이 정반대예요. 지금 변수가 아직도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국정 파트너인 안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총리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군들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다. 그래서 이 취임도 하기 전에 원팀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총리직 인신, 총리직을 두고 굉장히 고심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요,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하고 그 다음에 TV조선과 연합뉴스 보도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면서요,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를 소식통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안 위원장이 거취와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 같다. 현재 당권이 아니라 행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도 총리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안랩 주식 백지 시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안철수 위원장이 내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영순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영순위를 안 갖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만약에 영순위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당선인 측에서 이제 내주 초에 지명을 할 때 대대적으로 총리는 안철수다 이렇게 발표해서 이 극적인 홍보 효과도 노리고, 또 이 여당도 이 민주당도 좀 압박하고, 그러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일 먼저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니올시다. 이 필요성이 아니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자회견의 주인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총리 나가겠습니다, 국민한테 그 신고식을 하는 기자회견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TV조선과 연합뉴스의 이 단독 보도가 더 통화일보의 보도보다는 신뢰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이제 박주선 위원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뉴스, 지금 이것도 통화일보 보도인데요. 취임식 장소로 광주를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광주가 될 수가 없는 게 우선 교통 문제. 왜냐하면 전국작지에서 오는데 이 교통이 불편하다. 그리고 더더욱이 숙박도 어렵다. 또 취임식이 끝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서울 집무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당선인한테 보고하니까 광주에서 취임식이 거행됐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 다만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들은 빠짐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주선 위원장,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이고 호남 민심의 승리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한 내용 반드시 이행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면서요, 당선인 인사 원칙과 철학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해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홀대나 차별은 결코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차기 초대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택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국정 전반의 두루 식견을 가지고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청문회 통과를 할 수 있는 분이, 공사의 하자와 결함이 없는 분이 선정돼야 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요,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리 인선을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 첫 국정의 실패라고 평가할 것이고 선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총리 후보를 제대로 지명했는데도 총리 인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심의 회초리가 지방선거에서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이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본인이 주변에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박주선 지금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러이러해야 민주당이 거부를 못하고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런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리 근접하게 갔다 그러면요, 이렇게까지 말 안 하죠. 말을 아끼죠. 자,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보면 지금 이 통화일보에서 보도하는 호남 출신 이 3명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덕수 이제 전 총리는 지금 현재 7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호남 출신으로 관계해서 신망이 두터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경부 장관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임종용과 최준경, 이거는 제가 점을 못 치겠네요, 이 두 분은. 그래서 앞에 3분 중에서는 한덕수, 그리고 플러스 임종용, 최준경.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경제 완팀으로는 다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내일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처별 업무를 마지막으로 29일 날 받았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한 지시인데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달라,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의 기조는 바로 실용주의와 국가 이익, 국민 이익, 이 두 대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시한 내용을 보면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별 업무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30일 이제 오늘부터는
공약의 국정과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정말 MB 대통령이 열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선인 측에 MB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 사면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본인의 사면 문제를 구걸하듯이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라. 특히 뭐냐, 지금 이제 MB 사면하고 김경수 사면을 뭐 엮어서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반 사면한다, 이런 이 거래 형식으로 보는 거, 즉 부정한 거래로 비춰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회동에서도요, 일체 당선인이 예상과 달리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MB 대통령의 이러한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당선인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선인의 고유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면 문제가요, 이 마쿠에서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MB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TV조선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회동에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협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요, 협조한다는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쪽,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반대예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따져서 협조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히 살펴라는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무실이전 자체는 협조를 한다. 그런데 시기가 촉박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이 청와대 관계자가 보조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수권자의 역할 충실하겠다. 그리고 예비비 의결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 캠프에만도 군 출신 참모가 100명이 넘게 있는데 안보 공백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래서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취임식 당일에 집무실 100% 이전 입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 김용현 경호 경비 팀장도 5월 10일 입주를 위해서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용산 집무실에서의 취임 직후 임무 개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금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철희하고 장제원 실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소 스케줄을 늦출 경우에는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방침도 지금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용산 시대를 취임과 동시에는 못 열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기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월요일 날 저녁 때 있었던 이 회동에서의 협조, 이것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결의해준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거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이제 회견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또 한마디 했겠죠. 왜 그거를 여태까지 예비비를 안 줬는데 뭘라고 줘가지고 청와대도 5월 10일 날 딱 개방하고 집무도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시작되게 하느냐.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마이너스다. 이런 또 이 여론 압박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이 부분도 또 추가적인 집중 취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심야방송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제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